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라고 우리 시행령 2조에 있는데, 이건 이제 시험에 다음 보기 중에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큰 게 이제 국고보조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시대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소방자동차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헬리콥터하고 배 있죠. 비싸죠. 그리고 전용 통신설비, 전산설비는 뭐 기관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화복 같은 것도 한 300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뭡니까? 국고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소방관소용 청사의 건축, 그러니까 소방서를 새로 지을 때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그러니까 소방서는 있는데 옆에다가 숙소 작은 거 하나 짓는 거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고 좀 그런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대상. 자, 비상소화장치가 뭐냐면은 우리 시도지사가 유지 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 있죠. 만약에 소화전이 이렇게 있으면 요 옆에다가 비상소화장치라는 걸 설치해 가지고, 이것도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어요. 호수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연결시켜 가지고 불을 끕니다. 실제 이게 나온 취지는 골목 같은 데 있죠. 골목 같은 데는 이제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호수를 연결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비상소화장치인데, 이 비상소화장치는 요즘 최근에 보면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 비상소화장치를. 그래서 화재경계지구, 그죠? 아까 했죠. 시장지역, 공장, 창고, 그 다음에 목적건물, 위험물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산업단지, 석유화학시설, 그리고 소방 출동로가 없다, 뭐 이런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거는 시도지사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문구를. 어쨌든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는 세트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죠. 위험물, 물건 보관자, 소방서에서 보관하고, 그죠? 그리고 게시판 공고는 14일이고,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 보관한다. 그죠? 3주간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재경계지구 안에 소방특별조사, 훈련, 교육. 이거는 다수인에 대한 교육이니까 1년이다. 개인에 대한 교육은 2년이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겠죠. 그리고 교육, 통보, 교통 10일.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특수가연물하고 위험물을 구분해야 됩니다. 위험물은 우리가 대위험물 편에 가보면 제1류부터 6류까지 있는데, 위험물과 특수가연물은 다른 거예요. 이 특수가연물은 기본법에서 나오고, 소방기본법에서.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때 이 특수가연물은 뭐냐면, 위험물이 아닌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물품을 소방기본법에서 특수가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기준에 가지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정 부분 수치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풀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특수가연물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품명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쌓아야 돼요.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아야 되고, 그리고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 목탄은 제외다. 우리가 발전 시설에서 석탄, 목탄을 때울 때, 그죠? 연료를 사용할 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좀 완화를 시켜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석탄하고 목탄은 불길이 빠르게 번진다기보다는 우리가 톱밥 같은 경우 불 나면 순식간에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석탄 목탄은 불 잘 안 붙죠. 근데 한번 붙어버리면 안 꺼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특수가연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요건 좀 완화를 시켜줬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쌓는 높이는 잘 보세요. 요 높이는 10m로 일단 해놓고 있어요. 근데 살수 설비 및 대형 소화기가 있다. 자, 가로 안에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요게 15m입니다. 이렇게 가로 안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문구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10m지만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가 있단 말이 있으면 15m가 되는 거예요. 그 문구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인데 석탄 목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석탄이다, 목탄이다, 이 석탄 목탄류는 2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살수 설비 및 대형 소화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탄 목탄은 300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50, 200, 200, 300. 이거는 저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바닥 면적 요 사이는 1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 정리하시면, 여기서 핵심은 요거 살수설비 대형 소화기가 있을 때하고 아무 문구 없을 때하고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가로 부분을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아까 특수가연물하고 위험물을 구분해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위험물은 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근데 특수가연물은 안전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안전관리자의 성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위험물에는 있어야 돼요.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건물의 외부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이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점, 위험물에는 안전관리자가 들어가야 되지만 특수가연물은 필요가 없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소방활동구역, 즉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했을 때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검사, 경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소방대상물과 관계없는 다른 건물의 관계인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런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읽어보면 다 상식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건 자주 안 나오니까, 이게 또 특수가연물, 이게 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암기법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나와도. 왜냐면 실기 때 안 나오거든 이런 게. 완전히 필기용인데 이런 거 못 맞춘다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암기를 했는데 떨어지는 분은 없어요. 근데 꼭 이걸 안 하더라도 그냥 이런 분 계시지. 혹가다가 이거 하지 말아 갖고 안 했는데 떨어지다면서. 이거를 하지 말아 갖고 안 하신 분은 나머지 중요한 것도 안 한 거예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면, 그리고 나대사, 넘사벽, 천, 이 정도만 딱 외워놔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데, 이거를 힘들게 외워놨는데 다른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문제다. 출제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만 몇 개만, 이면, 나대사, 넘사벽, 천, 이 정도만 딱 숙지해 놓으면 자주 나오니까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태료 부과 기준에서 이것도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과태료가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있었잖아. 그죠? 그럼 그 가태료가 이하가 붙어 있으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300만원을 때리지 않는다. 200만원을 때리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1회 위반했을 때는 경미하게 처음 위반했기 때문에 작게 때리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걸 위반했을 때 50, 100, 150,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거 그냥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중간에 숫자 바뀐 걸 맞추면 된다고. 이거는 지금 20, 50, 100, 101이 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설된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숫자 조금 뭡니까? 배수로 늘어나지 않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는 요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100만원 과태료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50만원 때리고, 그 다음부터 2회차부터 100만원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50, 100, 100, 100. 요거는 좀 준비해 두세요. 신설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건축주가 공동주택에, 아까 건축주 있었잖아요. 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둬야 되는데, 이때 이 건축주가 쭉 접근하기 쉽고, 뭐 쭉 읽어보면은 전면 또는 후면에 한 개의 소장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으로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동이 있으면 새길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각 동별로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각 동별로 설치하는 게 맞지만 그 동에서 옆 동이나 다른 동으로 뭡니까? 원활하게 이렇게 소방활동이 가능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방해 기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때릴 수 있는 기준. 전용구역에 물건 쌓아둔다든지, 그죠? 주차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가로막는다든지, 훼손한다든지, 그죠? 방해하는 행위. 읽어보면 다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겠지, 앞으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문제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가 아닌 것을 내가 이제 물어보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거의 상식선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한 7, 80% 정도는 암기를 안 해도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치 나오는 거는 일부 한 20%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된다, 이 말이지. 자, 설치 방법이지. 이것도 이제 예상 문제지. 자, 이거는 보세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용구역 노면 표지에 외곽선 있죠. 요거를 B금을 치야 돼. 이렇게 B금을 치야 돼요. 이렇게 B금을 치고 B금의 두께를 여기 B금에 우리가 페인트 칠할 때 요 두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두께. 그죠? 요 두께가 30cm라 이 두께가. 요 두께가 30cm고 요건 앞으로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 B금하고 간격이죠. 요 간격. 요게 50cm예요. 50cm. 그 다음에 색채는 황색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요 색채는 황색이 기본이고 문자 P 여기 보면은 P 예? 소방차 전용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니면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때는 요 색깔은 제가 분필색처럼 뭐로 한다? 백색으로 하는 거예요. B금 두께는 30cm, B금하고 B금 간격은 50cm, 그리고 황색, 그리고 안에 있는 글자는 뭐 백색. 이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거는 시험에 앞으로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숫자 바꿔서 내겠지. 색깔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보시면, 자, 시행규칙을 보시면 요즘에 이게 잘 나와요. 요즘에 이게 잘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119 종합상황실, 그러니까 우리가 119 전화하면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 상황실에서 모든 자기 동네라든지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받는데 작은 불까지는 보고를 안 받아요. 상황실에서. 그러면 어떤 화재가 났을 때 보고 화재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망자 5, 그 다음에 사상자 10, 그 다음에 이재민, 우리 산불 같은 거 나면 이재민 발생해갖고 뭐 어디 학교 강당 이런 데 들어가 있더라 아닙니까? 요거는 100명. 그리고 재산 피해. 요게 옛날에 20억에서 50억으로 늘었어요. 50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일단 요거 4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이게 1000배로 잘립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 문구 잘 보시고. 그 다음에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요거는 잘 안 바꿔내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연면적 15,000 이상인 공장. 그 다음에 화재경기지구. 이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철도 차량. 톤수가 1000톤이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잘 바꿔내요. 아까 지정수량 3000배를 1000배로 잘 냅니다. 그리고 1000톤. 예? 요건 1000톤입니다. 톤수로는 1000톤. 요거는 요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장의 업무가 뭐냐면 그 사람은 상황실에 앉아서 보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디에 화재가 났다고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앉아서.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났냐면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지휘한다. 이거는 소방대장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실장은 소방대장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앉아서 보고받고 화재 전파만 해주는 거라. 그죠? 그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소방박물관은 국가에서 만들어주니까 소방청장이고 소방체험관은 각 시도에서 만드니까 시도의사가 담당자다. 그죠? 그리고 규정도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이고 그죠? 시도지사가 만드는 소방체험관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잘 나오지.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자,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지만 시도지사가 조사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방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월 1회 한다. 그죠? 그래서 월 1회 조사를 하고 소방서에서 하고 보관은 무조건 2년이다. 그죠? 그리고 조사 내용이 뭐냐? 소방용수시설 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게 뭐냐면 소방용수시설이 잘 있냐 없냐 확인한단 말이에요. 예? 물이 새느냐 안 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진입할 때 도로가 좁아. 그러니까 도로의 폭하고 교통 상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가 막히더라 이런 걸 파악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에 화재가 났다. 와, 이 차 막힌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 주변에 땅이 높다, 고지대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놔야지. 왜냐면 소방차가 완전한 고지대 이런 데는 못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광. 이거는 뭐냐면 그 건축물 안에 몇 층짜리고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뭐 소방시설이 어떻게 있고 이런 걸 파악을 다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해서 그쪽 지리에 대한 조사도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뭐 별 낼 게 없어. 근데 여기 보시면 성능 인증하고 형식 승인을 소방청장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낼 수가 있어. 우리가 비상소화장치는 유지관리자가 시도지사지만 성능 인증하고 형식 승인을 내주는 사람은 소방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소방호스, 소화전, 관창을 포함해서 구성해라. 그죠? 여기도 형식 승인, 성능 인증, 소방청장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한번, 뭐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한번 알아볼 게 뭐냐면요.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 체결 시 필요사항.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부산이고, 제가 이제 부산 살아서 이제 부산을 자꾸 예를 드는데, 부산 옆에 이제 여기가 경남이에요. 근데 우리 앞전에 보셨죠? 산불 났을 때 전국의 소방차가 다 출동했다 아닙니까? 상호 응원 협정이 체결돼 있단 말이에요. 화재가 클 때 그 각 시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주위의 시도에서 뭡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자기 시도에서 따오는데 다른 시도에 출동을 하게 되면 자기 예산을 다른 시도에 쓰게 돼버리니까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자, 뭐냐?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 뭐냐면 출동을 했을 때 주가 되는 사람들은 그 해당 시도의 소방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시도에서 오면은 소방 활동을 어떻게 해라는 거를 보조를 해준다든지 도와주는 개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작은 것일 때는 갈 필요 없다. 지원을 해줄 필요 없다. 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출동을 해라 이 말이죠. 거기 이제 법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요 경비. 남의 집 가서 돈 쓰는 거니까 나중에 정산을 해주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요청 방법, 어떻게 요청을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평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지역이 아니라 해갖고 시원찮게 할 수도 있잖아.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훈련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소방 신호 방법의 통일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소방 신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방대원에 대한 신호가 동일하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뭐 훈련 신호가 이건데 부산에는 뭐 다르게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소방 신호는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원 출동 시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현장 지휘는 어쨌든 그 시에 있는 소방대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런 게 딱 규정이 딱 돼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신호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경발해훈 해가지고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가 있다. 요것만 맛만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대원 개인에 대한 교육이니까 2년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주가 나오는데 일단 요렇게 해두세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는 그러니까 몇 주 교육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2주하고 8주가 나오고요. 나머지도 전부 다 짝수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주, 9주 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2주하고 8주가 있다. 예? 8주는 뒤에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12주에서 8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보통 2주가 대부분이고 8주는 하나밖에 없어.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2주다. 2주. 자, 그 다음에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대상자 해가지고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소방서 직제에 대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소방서 가보면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요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명구조, 구조대, 구급대 다 있잖아요. 구조대, 구급대. 그 다음에 뭐 화재조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소방대원이 소방학교 가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교육을 받을 때 보세요. 우리가 뭐 있댔습니까?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주고, 이 사람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그러면 화재 진압 훈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화재 진압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화재 진압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조지만 어디에 출동할 줄 모르니까 다 해야 되는 기라.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는 구조대 아닙니까? 그럼 구조 업무를 보는 소방공무원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거기 갈 수도 있잖아요. 받아야 되는 기라. 그 다음에 응급처치는 구급이거든. 그럼 구급공무원, 그죠? 또는 이 사람들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기라, 이게 왜. 보조로 다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임명 대피는,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가가지고 임명 대피하라고 막 소리치고 뭐 방송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소방 공무원이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지휘 훈련은 지휘차에 탈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이 소방 위부터입니다. 우리 보통 말똥가리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간부로 하거든. 소방서 가면. 그래서 간부들은 뭡니까? 그럼 여기다가 지휘훈련에다가 의무소방원이나 의용소방대를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맞지? 예. 이 사람들은 지휘차에 탈 수가 없지. 탈 수는 있지만 지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 그리고 보기에 민방이라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법에서 민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소방에서는 답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민방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걸 아닌 답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오답으로 찍으시고 나머지도 또 이게 뭐 있기는 있는데 일단 요거는 민방위만 하나 일단 여기서는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조기 때문에 지휘 빼고는 다 배워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신호의 종류 해가지고 경발 해운이 있죠. 경발 해운. 자, 여기서 가장 좀 강도가 심한 훈련이 발화죠. 발화. 실제 불 났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경계 신호는 아직 불이 안 났지만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험 경보 시에 아직 출동을 안 하지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는 가장 간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 신호도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어떤 신호가 나오는데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자, 화재 조사 봐보세요. 요거는 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법이 화재 조사는 언제 하느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화재가 진압이 끝나고 난 후 이렇게 이야기해요. 늦죠. 다 탄 상태에서 무슨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화재 조사는요, 소방활동, 소방차 출동할 때 같이 갑니다. 그래갖고 같이 들어가요. 막 카메라 찍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재 조사는 옛날에는 소방활동과 동시에라고 법이 되어 있다가 지금 법이 바뀐 게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다. 예? 이 즉시 뭡니까? 장비를 갖고 실시한다 이 말이에요.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남과 동시에 이제 하는 건 맞지. 대신에 뭘 들고 가야 된다? 장비를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나오잖아 8주라고. 요거 빼고 대부분 2주가 나온다고요. 8주. 그러니까 화재 조사 자격은 이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이제 법이 좀 개정됐는데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몇 주 이수했다 교육을 8주. 여기 12주에서 8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2주 있었잖아요. 소방대원 교육 받을 때 몇 주간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8주 이상 교육을 받아야지 뭡니까? 인정을 해줍니다. 예? 화재조사 요원으로. 자, 그리고 이것도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교육이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소방용수 표지는 이게 최근에 여기 나오긴 나왔던데, 일단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요것도 법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거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나오기 힘들어 이게. 그래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요걸 준비해야 되고, 이게 서체 다른 거 있죠. 옛날에는 문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바깥쪽 문자, 안쪽 문자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 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나오지.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에는 소화정, 급수탑, 저수조가 있고, 이때 주상공,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주상공은 수평거리가 100m 이하. 예? 그럼 여기에 만약에 소화전이 있으면 주거지다. 이러면 여기서 수평거리가 몇 메다 이렇게. 100m 안에 이렇게 수평거리가 들어가면 요 안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100m. 아니지. 여기 아니지.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나 설치하면 여기에 또 100m를 이렇게 커버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또 100m를 커버해야 되고, 여기 설치해서 이렇게 원형이 다 포함하게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140m예요. 주상공은 100이고 나머지는 140이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설치 기준, 이것도 잘 나오지. 앞에 거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시험에. 자, 뭐냐면, 저수조,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에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그려보면, 이거 주의점이 있습니다. 저수조가 이제 물탱크인데, 이렇게 물탱크가 있을 때, 요렇게 이제 저수조가 설치되죠. 그럼 여기 이제 흡수관 투입구라고 있어요. 소방자동차가 오면은 호수를 요렇게 집어넣어서 물을 빨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내는, 흡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요 낙차가 4.5m 이하가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물탱크 높이가 굉장히 깊어버리면 안 돼. 흡입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하가 붙고요. 그 다음에 수심은 뭐냐면, 자,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수심이 물 깊이 아닙니까? 그럼 이게 빨아낼 때 수심이 너무 낮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요리되어 있는 기다, 이렇게. 그럼 호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이게 붙어버리면 흡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수심은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요거는 0.5 이상이에요. 0.5 이상. 주의점 이상 이하를 잘 바꿔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흡수권 토익 길이는 요거는 기계 하시는 분들은 뒤에 구조 원리에서 또 나옵니다. 요거는 60cm. 조금 넓어야지 뭡니까? 호수 집어넣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 제거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이거는 자동을 수동으로 잘 냅니다. 물이 떨어지면 뭐예요? 바로 물이 자동으로 공급돼야 된다. 이건 수동으로 잘 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소화전은 연결 금속구. 소방대가 쓰니까 소방대가 쓰는 호수가 65mm입니다. 소방대가 쓰는 게. 그리고 급수탑. 급수탑은 여기서 또 정리할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저 구조 원리 있죠. 4교시에. 4교시에 보면은, 구조 원리에 보면은, 요 과목에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 있죠. 요 높이는 전부 다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그 높이 조작하기가 가장 좋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급수탑 있죠. 기본법에 나오는 급수탑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데 설치되어 있으면 애들이 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기서 1.5에서 1.7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구조. 요거는 구조. 아이고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는 급수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구조 원리. 요거는 급수탑.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급수탑 설치할 때 여기 밸브를 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밸브를 외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막 애들이 만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높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에서 1.7로. 예? 자, 그리고 급수관의 구경은, 요 급수되는 요 구경 있죠. 요 상수도 구경, 요거는 100mm 이상이 돼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물이 이제 원활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소방 신호 방법은 뭐, 이건 하실 분 마세요. 요거는 기사에서는 잘 안 나오고, 산업기사에서 좀 자주 나오는데, 요렇게 제가 암기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주의점은 뭐냐면, 해제를 빼고, 사이렌 신호는 다 3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3회. 이런 건 실기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뭐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재 조사. 자, 이게 이제 요 기본법의 마지막 파트인데, 화재 조사에는 원인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딴 거 아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피해는 재산 피해하고 인명 피해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실 필요도 없고요. 다음 보기 중에서 화재 피해 조사가 아닌 거 돼갖고 원인 조사를 집어넣고, 원인 조사가 아닌 거 돼갖고 피해 조사를 집어넣으니까 피해 조사 이것만 알면 되는 기라. 그럼 보세요. 사망자, 부상자란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인명 피해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란 말이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뭐야? 재산 피해가 되죠. 이것만 알면 되는 기라. 피해자 들어가고 사망, 부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재산 피해고, 피해 조사고, 나머지는 원인 조사다. 그럼 이거 보기 세 가지가 있으면 이상한 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사망자, 부상자나 피해란 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만 찾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 소방기본법은 뭐 요렇게 정리하시고, 뭐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약칭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